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식들과 멀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부모는 점점 소원해집니다. 같은 부모-자식 관계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자식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식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자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과 멀어지는 이유를 모른 채 서운함만 쌓아갑니다. 그렇다면 자식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식들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들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과 멀어지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대 A씨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갑니다. 가족 행사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B씨는 자식들과 연락이 뜸하고 명절에나 얼굴을 겨우 봅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서운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과 관계가 좋은 부모님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식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은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면 자식과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어지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식들과 잘 지내는 부모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 자식들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반면 부모가 기대하는 삶을 강요하면 자식은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가 클수록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자유를 찾으려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말이 오히려 자식을 힘들게 합니다.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들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기대보다는 믿어주고 지켜봐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대할 때 자연스럽게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존중해 줄 때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대보다는 자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해 주세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관심과 간섭은 다릅니다.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들은 관심을 보이지만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은 먹었니? 돈은 괜찮니? 결혼은 언제 하니?
같은 말들이 자식에게는 간섭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단순한 걱정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자식은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먼저 말을 꺼내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은 필요하지만 자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조용히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자식은 오히려 먼저 다가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도 되라는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이 먼저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식이 먼저 연락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변하면 자식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전부터 이랬어라는 고집을 버리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변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부모가 긍정적으로 변하면 자식도 더 편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먼저 작은 행동부터 바꿔보세요. 부모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은퇴 후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부담까지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까지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일수록 자식과 관계가 원만합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존경받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으면 자식과의 만남이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 됩니다. 반면 부모가 자식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면 경제적인 자립이 필수적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통해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으면 자식도 더 편안하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도 더욱 존경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욱 편안하고 돈독해질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과 정으로 이어져 있지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나는 외롭다, 너밖에 없다, 너는 내 전부야 같은 말을 자식에게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모든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부모가 되면 자식은 점점 거리를 두려 합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부모는
자식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기보다 부모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자식도 더 편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 이유는 부담감이 아니라 함께하면 즐겁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건강하면 자식들도 부모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기보다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자립하면 자식들도 더 마음 편하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는 부모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기대기보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들은 자식이 성장하는 만큼 부모 자신도 함께 변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부모들은 자식과 더 잘 어울립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즐기면 자식도 그런 부모를 자주 찾게 됩니다. 반면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의존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내가 항상 옳다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은 대화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부모가 너의 생각도 궁금하다라고 말하면 자식은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식이 변화하는 만큼 부모도 변화해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과의 관계에서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마음을 엽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과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다음으로 자식과의 소통이 원활한 부모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잔소리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에게 끊임없이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해야지 같은 말들이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들은 불필요한 잔소리를 줄이고 자식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보니 좋더라라는 식으로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면 자식도 부모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게 됩니다. 자식이 먼저 고민을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는 말보다 내 생각은 어째?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면 자식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라도 자식의 생각을 먼저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와의 대화를 더 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세대가 다르면 생각과 소통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부모가 먼저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전화 통화가 주된 소통 방법이었다면
요즘 젊은 세대는 문자나 메신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식이 전화보다는 메시지를 선호한다면 그에 맞춰 소통 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왜 전화를 안 받아? 라고 하기보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연락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관계가 더 원활해집니다. 자식과 대화할 때도 너무 심각한 주제보다 가볍고 편안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관심사를 이해하고 공통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 취미 등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과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SNS나 영상 통화 같은 현대적인 소통 방식을 배우면 자식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몰라라고 단절하는 것보다 배워볼까? 라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이 더 편하게 느낍니다. 부모가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 자식도 더 자주 부모를 찾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과 소통 방식이 다르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자식이 선호하는 방식에 맞춰 유연하게 대화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식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말을 듣기보다는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때때로 해결책보다 그냥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이 먼저 이루어지면 자식은 부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반면 부모가 자식의 말을 끊고 가르치려고 하면 대화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은 항상 공감을 우선으로 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공감은 자식과 부모 사이의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대화에서도 공감이 이루어지면 자식은 부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자식과의 대화가 더욱 원활해지고 관계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세대가 다르면 생각과 가치관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옳다고 믿고 자식에게 강요하려 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너도 이렇게 해야 해 같은 말들이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을 자식에게 강요하면 자식은 점점 거리를 두려 합니다. 특히 직업 선택, 결혼, 육아 방식 등에서 부모의 지나친 개입은 자식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은 조언과 강요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선택을 존중할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의 선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인정하고 응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자식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생각을 먼저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더 신뢰하고
자주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나친 희생과 보상을 기대하는 부모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안 하니라는 말이 자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빚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감사하게 여기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강요받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부모가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보상을 기대하면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들은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다가오도록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해라는 사고방식은 자식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지내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야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알지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을 자주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면 자식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이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누구랑 만나는 거니?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니? 같은 말들이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들은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간섭보다 지지를 선택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내가 힘들 때 언제든 이야기해도 되라고 말하면 자식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자식의 삶을 컨트롤하려 하기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믿어주면 자식도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자식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부모가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부모가 먼저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솔직하고 편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과 대화를 나누지만 대화의 주제가 잔소리나 걱정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와 함께 있고 싶어지는 이유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자식과의 시간을 만들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취미를 공유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해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면 자식은 부담 없이 부모를 찾게 됩니다. 반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잔소리와 걱정으로 가득하면 자식은 점점 거리를 두려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라는 말이 자식과 가까워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다가가고
자식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자식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와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은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압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면 자식도 부모를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외롭고 우울해 보이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고 부담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식도 부모와의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취미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 자식은 부모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너만 기다리고 있어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걸 배우고 있어라고 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모가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불행해 보이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어지는 이유는 부모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자신의 삶을 즐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행복을 찾고 그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어지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이유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존재라면 자식은 자주 찾아옵니다. 반면 부모가 잔소리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많다면 자식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고 싶어지게 하려면 먼저 부모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고 선택을 응원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되려면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부모가 이해심 많고 따뜻한 존재라면 자식은 부모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식의 생각을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함께하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부모인가요? 지금부터라도 부담을 주지 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통해 자식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부모를 찾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변화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부모 스스로 즐거운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또한 시대에 맞는 소통 방식을 배우고 자식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다가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과 잘 지내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신가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셨나요?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끈끈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말수가 줄고 마음의 거리가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대화를 나눴는데 요즘은 식사 시간에도 말 한마디 없이 스마트폰만 보게 되죠. 함께 살아도 어색하고 말 붙이기 어려운 사이가 되기도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함이 당연함이 되고 표현 없는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서운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부부 사이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어요. 황혼기 부부 관계는 노력하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건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6가지 방법은 부부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대화법, 생활 속 습관, 감정 다루는 방법까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계기가 돼서 두 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황혼기 부부 갈등은 단순한 말다툼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쌓였던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문제의 뿌리일 수 있어요. 특히 퇴직 후 역할이 바뀌면서 갈등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일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죠. 기대했던 모습과 현실이 다르면 실망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해 주길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조금 더 도와주고 말도 걸어주길 바랍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느낀다는 걸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의 입장도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땐 지금 이 감정이 언제부터였는지 돌아보는 게 좋아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진짜 원인을 알면 해결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지나온 세월이 길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계속 바뀌고 계속 확인해줘야 하니까요. 갈등의 진짜 원인을 마주해야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예전에는 자주 이야기하던 사소한 일들도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거리는 점점 멀어져요. 대화를 시작할 땐 간단한 일상 이야기부터 꺼내보세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 같은 말도 충분히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하는 방식이에요. 당신은 왜 그래 보다는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해보세요. 내 감정을 먼저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다 보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나 바람도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 전달되지 않거든요. 오랜 부부 사이에도 말이 필요합니다. 말은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다리와 같아요. 말 한마디로 기분이 풀리고 웃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주, 짧게, 따뜻하게 말 걸어보세요. 같은 집에 있어도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각자 방에 있고 각자 휴대폰을 보느라 대화를 놓치기 쉬우니까요. 식사 시간만이라도 꼭 마주 앉아 밥을 먹어보세요.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함께 걷거나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걷다 보면 말이 나오고 말하다 보면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퍼즐 맞추기, 영화 보기, 요리하기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꼭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돼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작은 꽃 한 송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바뀝니다. 오래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예전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천천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손잡고 시장 가기, 같이 라디오 듣기 같은 사소한 일도 추억이 됩니다. 시간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함께 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쌓이면 마음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부부 사이에서 칭찬은 생각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고마운 것도 당연하게 느껴지기 쉽죠. 하지만 작은 고마워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밥 한 끼 차려줘도 맛있게 잘 먹었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서로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당신도 참 고생 많았구나 싶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럴 때 당신 덕분에 참 든든해 라는 말이 위로가 되죠. 부부 사이에 칭찬이 오갈 때 마음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익숙함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보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수고는 정말 많거든요. 일부러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칭찬만으로 분위기는 충분히 바뀝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해보면 너무 쉬워요. 따뜻한 말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참 괜찮았어.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 더 중요해져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거나 갑자기 화가 날 수도 있죠.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땐 일단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게 좋아요. 감정을 거리두는 연습을 조금만 해도 싸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싸운 후 회복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서로 화난 상태에서는 절대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한 템포 쉬었다가 아까는 좀 미안했어 라는 말로 시작해 보세요.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이 갈등을 빨리 풀어줍니다. 부부 사이에도 감정 정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산책하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도 좋은 방법이에요.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꼭 맞을 수는 없지만 맞춰가는 방법은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감정 표현을 조금씩 바꿔보면 관계도 같이 좋아집니다. 부드러운 말, 여유 있는 태도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같이 있는 사람과 함께 웃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죠.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웃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분명히 좋은 날입니다. 아침에 잘 잤어, 저녁에 편히 자 같은 인사 한마디부터 실천해 보세요. 서로를 인정하고 반기는 말이 부부 사이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콘텐츠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드라마 한 편, 예능 프로그램, 옛날 사진 보기 등 소소한 웃음거리를 함께 나눠보세요. 유쾌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깝게 해줘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둘만의 대화 시간을 정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은 어땠어? 라는 말 하나가 하루를 돌아보게 해주죠.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함께 늙어가는 하루하루가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주 웃고 자주 이야기하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요. 매일 비슷한 하루라도 둘이 웃는 순간이 있으면 특별해집니다. 이왕 함께 사는 인생,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나누면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둘만의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 가보세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서로에게 기대는 마음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진 않아요. 표현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방법, 어렵지 않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산책 한 번, 따뜻한 눈빛 하나가 부부 사이를 다시 이어줍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혹시 지금 부부 사이를 더 좋게 만든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시청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건 서로의 인생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보다 더 따뜻한 내일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편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조용한 집, 멈춘 TV 소리, 아무도 없는 식탁. 그 조용함이 때로는 외로움으로 다가오죠. 이럴 때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혼자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외롭지 않게 혼자 사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하죠. 정서적인 안정감은 혼자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매일이 따뜻하고 편안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방법을 6가지로 나눠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혼자 사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닌 평온한 시간으로 바뀌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루틴이 생기면 외부 자극이 없더라도 생활에 흐름이 생기기 때문이죠. 특히 혼자 살면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챙겨야 해요. 주말에는 혼자만의 특별한 루틴을 하나 정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공원 산책하기, 좋아하는 드라마 몰아보기 같은 소소한 일들이죠. 이런 작은 반복이 일상의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루틴은 의외로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허무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게다가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수면 패턴이 일정해지고 식사도 거르지 않게 되니까요. 마음이 불안할 때도 루틴이 있으면 금방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혼자 사는 분들일수록 루틴을 만드는 게 꼭 필요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생각보다 쉽고 든든하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집에만 머무르게 되죠. 하지만 하루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거든요. 가까운 공원이나 마트를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외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기만 해도 외로움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공공시설도 자주 방문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외출 효과는 충분합니다. 낯선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정서적인 자극이 돼요.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죠. 반복되는 집안 생활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하루가 훨씬 활기차집니다. 꾸준히 외출하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인 건강도 더 안정적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나갈 곳이 있다는 건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과도 같아요. 매일 똑같은 길을 걸어도 그 안에서 새로운 풍경을 찾을 수 있어요. 처음엔 귀찮더라도 꾸준히 해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일단 문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살린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혼자 살다 보면 며칠씩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하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훨씬 커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짧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만 보내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일 필요도 없어요. 일상적인 인사만 나눠도 충분하거든요. 동네 단골 가게 사장님이나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눠보세요.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부도 묻고 대화도 생기게 됩니다. 짧은 대화지만 사람과 연결된 느낌이 외로움을 많이 덜어줘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로 연결되면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많아졌습니다. 낯설다고 망설이기보다는 한 번만 용기 내보세요. 혼자라는 이유로 세상과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소통은 마음의 공기를 바꿔주는 중요한 창문이니까요. 혼자 사는 집일수록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미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공간이 편해야 마음도 편안해지거든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깨끗하게 정리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좋아하는 색의 이불을 깔고 향기 나는 방향제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작은 변화가 일상에 기분 좋은 자극을 줍니다.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외로움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집 안을 채우면 혼자여도 공허하지 않아요. 향기 좋은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는 시간도 나만의 힐링이 됩니다. 공간에 식물을 하나 들여보는 것도 추천해요. 초록색 식물은 눈에도 좋고 생명을 돌보는 감각도 생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돼요. 다만 책임감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집이 안정적이고 따뜻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안정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꾸며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취미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합니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시간이 훨씬 빠르게 흘러가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취미는 특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면 뜨개질, 글쓰기, 사진 찍기 같은 활동이 좋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배우는 재미가 있는 취미도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악기 배우기나 요리 클래스 같은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그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되거든요. 처음엔 서툴러도 배우는 과정을 즐기면 만족감이 커집니다. 취미를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면 더 즐거워져요. 온라인에서도 클래스나 취미 모임이 많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과 교류하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취미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외로움에 머무는 대신 무언가에 집중해 보세요. 그 시간들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건 더 중요합니다. 하루를 긍정적인 말로 시작해 보세요. 나에게 해주는 짧은 응원의 말만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반복하면 큰 힘이 됩니다. 일기를 써보는 것도 마음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기분이나 있었던 일을 짧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혼자서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글로 풀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기분이 안 좋은 날은 글을 통해 나를 위로할 수 있기도 하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외로움이 심할 땐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해요. 상담을 받는 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마음 건강도 운동처럼 꾸준히 관리해줘야 합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감정까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돌보는 게 결국은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혼자 사는 삶이 무조건 외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한 6가지 방법은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생활 루틴 만들기, 짧은 외출, 소소한 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간을 가꾸고 취미를 만들고 마음을 돌보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건 매일 작은 습관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가장 와닿았나요? 혹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지내는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혼자 지내는 분이 있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 따뜻해지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옷색 하나로 인상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어떤 색을 입느냐에 따라 10년은 더 어려 보일 수도 반대로 더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색들이 오히려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이후에 피해야 할 옷색과 더 젊어 보이게 만드는 색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검정색은 많은 분들이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색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 톤이 밝아지면서 검정색이 얼굴을 더 창백하게 보이게 합니다. 미주중앙일보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검정색 옷은 얼굴의 주름과 다크서클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의로 검정색을 입으면 얼굴 근처에 어두운 색이 위치하게 되어 인상이 더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검정색 대신 네이비나 차콜 그레이 같은 색을 선택하면 얼굴이 더 밝아 보입니다. 또한 밝은 색의 스카프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전체적인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검정색을 꼭 입고 싶다면 얼굴에서 멀리 떨어진 하의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정색의 무게감을 줄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색의 선택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 인상 전체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옷색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피부 톤과 조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색 계열의 옷은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톤이 너무 다운되면 오히려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크 브라운이나 초콜릿 브라운 같은 색은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들은 피부의 생기를 빼앗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색 계열의 옷은 머리색과 비슷하게 겹쳐져 전체적인 인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밝은 베이지나
카멜색을 선택하면 얼굴이 더 환해 보입니다. 또한 밝은 색의 액세서리나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면 전체적인 인상이 살아납니다. 색의 밝기와 채도를 조절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갈색 계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갈색 계열의 옷을 입을 때는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로 생기를 더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갈색 계열의 옷도 세련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색의 선택은 전체적인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회색은 중립적인 색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회색은 얼굴의 주름과 다크서클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밝은 회색은 그나마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톤이 낮아지면 인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회색 옷을 입을 때는 밝은 색의 액세서리나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색은 다른 색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색 상의에 밝은 색 하의를 매치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밝아집니다. 회색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색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색 옷을 입을 때는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로 생기를 더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밝은 회색은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지만 피부 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창백한 분들은 밝은 회색도 얼굴을 더 차갑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두운 회색은 중후하지만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의에 어두운 회색을 입으면 얼굴 윤곽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 밝은 회색은 하의나 외투처럼 얼굴과 떨어진 곳에 사용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어두운 회색을 선택할 땐 포인트 색을 꼭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목도리나 이너웨어에 밝은 색을 더해 중화시켜 주세요. 회색은 은근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잘못 입으면 밋밋해 보일 수 있어요. 자신의 피부 톤에 맞는 회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색을 고를 때는 반드시 거울 앞에서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색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생기를 더하는 포인트입니다. 생기 있는 립 컬러나 볼터치, 귀걸이 하나만으로도 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회색 옷에 컬러풀한 스카프나 목걸이를 매치해 보세요. 특히 얼굴 근처에 밝은 색이 들어가면 훨씬 어려 보입니다. 회색과 잘 어울리는 색으로는 라벤더, 베이지, 연핑크가 있습니다. 회색을 단독으로 입으면 무기력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컬러가 필수입니다. 모자, 안경테 같은 소품도 좋은 방법입니다. 색감이 들어간 안경 하나만으로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회색은 기본이지만 포인트를 넣어야 진짜 스타일이 살아납니다. 포인트 하나가 10년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란색, 민트색, 연한 하늘색은 생기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 색들은 피부를 환하게 만들고 얼굴에 빛을 더해줘요. 칙칙한 색에 익숙하셨던 분들도 한번 입어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봄이나 가을에 이런 밝은 색은 주변 분위기까지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밝은 색은 얼굴 그림자를 줄이고 주름도 덜 도드라지게 보여요. 자신감 있게 웃는 모습과 잘 어울리는 색이기도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밝은 색은 사람을 활기차게 보이게 합니다. 단색으로 입기 부담된다면 이너나 스카프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밝은 색이 꼭 튀는 건 아니라는 걸 입어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밝은 색에 도전해보세요. 얼굴 근처에 어떤 색을 두느냐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부가 노랗다면 핑크나 연보라 계열이 잘 어울립니다. 피부가 하얀 편이면 옅은 민트나 하늘색이 인상을 살려줍니다. 피부가 붉은 편이라면 연한 베이지나 크림색이 안정감을 줍니다. 색상 조합은 전체적인 이미지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어두운 옷에는 밝은 액세서리를,
밝은 옷에는 중간톤 포인트를 주면 좋아요. 이런 색상 조합은 옷을 잘 입는 사람처럼 보이게도 만들어줍니다. 얼굴이 밝아지면 표정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단색보다는 서로 어울리는 색을 함께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만의 밝아 보이는 색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어려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색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밝은 색, 포인트 있는 색을 자연스럽게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옷 전체의 무게감을 줄이고 가볍게 연출합니다. 몸에 꼭 맞는 핏보다 약간 여유 있는 실루엣을 선호합니다. 중간 톤 이상의 색을 얼굴 근처에 배치해 밝은 인상을 줍니다. 액세서리 하나, 스카프 하나로 전체 분위기를 정리합니다. 패션은 나이를 가릴 수 없지만 어려 보이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밝고 단정한 느낌이 나이보다 젊은 인상을 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꾸미기보다 정리된 느낌을 잘 활용합니다. 결국 어려 보이는 사람은 신경 쓴 티가 자연스럽게 나는 사람입니다. 옷에서 얼굴과 가장 가까운 부분은 상의입니다. 그래서 상의 색은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두운 상의는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고 주름을 강조합니다. 밝은 상의는 얼굴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눈빛을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반팔이든 긴팔이든 목 근처 색이 중요합니다. 검정 상의 대신 연한 파스텔색을 입으면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 보여요. 하의보다 상의의 색을 더 신경 쓰는 것이 인상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피부 톤과 상의 색의 조화를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색을 대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얼굴이 환해 보이면 이미 인상은 좋아진 겁니다. 상의 외에도 얼굴 가까이에 닿는 스카프나 셔츠 색은 아주 중요합니다. 얼굴 근처 색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해요. 밝은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얼굴이 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색의 목도리를 두르면 인상이 더 어두워지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파스텔 핑크, 연보라, 라이트 베이지 같은 색이 얼굴을 살려줍니다. 특히 흰머리나 피부톤이 밝아진 시니어층은 따뜻한 색을 가까이 두는 게 좋습니다. 화사한 색이 얼굴 윤곽을 살리고 피부를 탄력 있어 보이게 합니다. 옷이 부담스럽다면 스카프, 목걸이 같은 작은 아이템으로 시도해 보세요. 색을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한두 가지 포인트 색만 줘도 충분합니다. 얼굴 옆의 색은 조명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톤온톤이란 비슷한 색 계열을 활용해 부드럽게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한 하늘색 셔츠에 연한 회색 스카프를 매치하는 식이에요. 강한 색 대비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얼굴 가까이에 톤이 맞는 색을 두면 안정적이고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너무 강한 색보다 톤온톤이 훨씬 부담 없고 멋스럽습니다. 얼굴 근처는 밝고 부드러운 색을, 아래쪽은 중간 톤으로 균형을 맞추면 좋아요. 톤온톤을 활용하면 옷장 속 기본 아이템들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계열색을 여러 가지로 나눠 입는 것만으로도 패셔너블한 인상을 줍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신경 쓴 듯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나만의 톤 조합을 정해두면 옷 입는 시간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좋은 옷은 가격보다 색 조화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비싼 옷도 색이 어울리지 않으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반면에 가격이 저렴한 옷이라도 색 조합이 좋으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밝은 상의에 차분한 하의를 매치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보세요. 전체 톤이 조화롭다면 한눈에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색이 튀지 않으면서도 얼굴을 밝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대표색 하나만 정해도 옷 고르기가 훨씬 쉬워져요. 봄엔 따뜻한 색, 겨울엔 중간 톤 위주로 구성해 보세요.
계절과 얼굴색에 맞는 색을 입는 사람은 더 세련돼 보입니다. 옷은 결국 색이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전체를 다 밝게 입는 것보다 밝은 색과 중간 톤을 섞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한 핑크 상의에 그레이 하의를 매치하면 부드럽고 단정한 인상을 줍니다. 중간 톤은 밝은 색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톤을 섞는 게 어렵다면 상의는 밝게, 하의는 톤 다운된 색으로 시작해 보세요. 반대로 어두운 상의에 밝은 스카프를 매치해도 좋은 조화가 됩니다. 상하의 색을 너무 강하게 대비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채색과 색감 있는 옷을 적절히 섞어 쓰면 부담 없이 멋을 낼 수 있어요. 어두운 회색, 영카키, 크림색 등은 다양한 색과 잘 어울리는 중간 톤입니다. 기본 아이템일수록 색 조합에 신경 쓰면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밝은 색 하나만 잘 골라도 전체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70대 이후에는 톤과 부드러움이 핵심입니다. 너무 강한 원색보다는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색이 얼굴을 살려줍니다. 연한 베이지, 라이트 블루, 크림색, 연보라 같은 색은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피부색이 어두운 분들은 피치나 라이트 옐로우가 잘 어울릴 수 있어요. 피부가 창백한 분들은 민트나 연한 하늘색으로 생기를 더해보세요. 색은 본인의 머리색, 눈동 자색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톤을 맞추는 감각은 자주 입어보고 거울로 확인하면 점점 생깁니다. 계절에 맞게 옷색도 조절하면 분위기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너무 유행을 따르기보다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게 중요해요. 나이대에 맞는 색 매칭은 멋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입으면 10년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옷색과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게 해주는 색 조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난하다고 입는 검정, 갈색, 회색이 오히려 얼굴을 어둡게 하고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만 조금 바꿔도 인상이 환해지고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의, 스카프, 셔츠 같은 얼굴 가까이 오는 아이템의 색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색 옷을 자주 입으시나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거나 바꿔보고 싶은 색 조합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더 멋지고 세련된 인생, 옷색 하나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생에 도움되는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